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18일입니다. 벌써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자, 한국경제신문 오늘자 신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인덱스 볼까요? 네, 어제 금요일장인데요. 3,747입니다. 상승했군요. 보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859. 회사채는 좀 떨어졌어요. 2.9. 그 고체도 좀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421원, 1,421원입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일면을 보겠습니다. 루틴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 기사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루 정도는 빼먹고 싶고 막 이런 스킵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하지만 루틴을 지킨다는 건 습관은 새로운 자기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어느 순간에 딱 튀는 순간이 있겠죠. 한 문장, 한 어떤 시그널을 보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사항이죠. 네. 자, 일면 한미 3,500불 단판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첫째,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폭이 15%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로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스와프죠. 한미 스와프 3,500불을 뭐 선불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뭐 외환 보유고 일본과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400억 불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와프도 되고 스와프, 통화 스와프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상승하게 됐습니다. 자, 김정관 너트릭 대미 투자 패키지 막판 협상인데 이미 이제 답변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블랙스완이라 가지고 불확실성도 새롭게 트럼프가 또 등장해서 또 한번 뒤엎을 생각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투자 최소화, 통화 스와프 수용 여부가 핵심. 현금 투자 최소화하고 통화 스와프 수용이죠. 에이펙 앞두고 타결 공감대 주말 협상 총력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죠. 덮친 제2의 SVB 공포, 제2의 SVB 공포. 3호 신용 부실 우려 커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했었죠. 뭐 예측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3호 신용의 부실이 커진다는 것이죠. 제프리스는 자금 대준 차 부품사 파산으로 손실, 주가가 25%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1% 넘게 떨어졌다. 이건 이제 시그널이죠. 시그널이 보여줍니다. 큰 댐도 작은 구멍에서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정의선 HD 현대 회장 승진했습니다. 오노 3세 경영 체제로 갔습니다. 37년 경영 전문인 체제 마무리. 뭐 SK나 CJ 등 대기업들 인사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번째는 아파트 매매 막히자 전세 물량 실종됐다고. 매매가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강력한 전쟁가 시죠. 전세 물량이 실종됐다. 실거주 의무 규제 직격탄 맞아. 2년 됐죠. 2년. 월세도 꽁충 주거비 부담 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K 창업 레드워크 뉴욕서 1만 명 뭉쳤다. K 창업 레드워크. 그다음에 캄보디아 범죄 조직서 50대 한국인 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면을 보게 되면은 한미 3,500불 단판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월가의 제2의 SVB 공포 3호 신용이 이제 시그널을 주고 덕분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물 가격이 1% 하락했고 제3 오너 3체계로 갔습니다. 젊어졌죠 많이. HD 현대 회장 정의선이 HD 현대 회장으로 발탁 승진이 아니라 오너가 돼버린 거죠. 11호 아파트 매매 전세 물량이 실종됐다. 실거주 의무 2년이 직격탄 맞고 주거비 부담이 결국은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찰은 어디서 제일 빛나는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면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이면 1박에 100만 원도 만실이다. 외국인 밀어올린 객실 사상체고라고 합니다. 외국인 서울 잠실 롯데 월드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박에 100만 원까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천만이라고 내수 부진 메우는 K-웨이브 2천만이겠죠. 1년에 2천만이라는 거죠. 우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호텔 평균가가 하루에 2,025만 원인데 하루 숙박이 스위트룸 제외하고 사실상 만실이다. 시그니엘 서울은 매출 5%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별 관광객 늘고 내국인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게 호캉스죠. 수요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고 신규 호텔 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네. 자, 포시즌 서울 ADR 90만 원 육박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네요. 포시즌 서울, 포시즌스 서울.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올 들어 사상 최대 전망하고 있습니다. K 열풍이겠죠. 서울 인천 지역 호텔 8월 ADR이 뭘까요? ADR 글쎄요. 찾아보겠습니다. ADR이 뭔지. ADR 어디 나올 텐데. 여기 나오고 지역 평균 객실 요금이 이렇게 했군요. 평균 객실 요금이 ADR입니다. 에버리지 뭐 그렇죠. 룸이겠죠. 룸 에버리지 뭐 객실 요금 ADR 평균 ADR이 평균 객실 뭐라고 합니까? 요금이 ADR이라고 합니다. 자, 상승했죠, 많이? 평균 객실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외국인 매출 증가율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세계. 오프라인 매출도 증가했고요. 늘어나는 방한 외국인들 보면은, 2025년 지금 10월인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겠죠? K단연이죠. K-팝 데몬 헌터스 쏘아 올린 문화죠. K-콘텐츠, 콘텐츠, K-팝, K-무드, 푸드, 유통 침체 뚫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한류 특수 관광 소비 급증, 백화점 올 외국인 매출 65% 증가, 외국인 특화 매장 멤버십 론칭도 하겠다. 그리고 소비 쿠폰 효과, 소비 쿠폰 효과로 서비스업 일자리 8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도세노 9월 취업자 31만 명 증가했습니다. 제조 건설업 고용 부진, 제조 건설업은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청년층 취업 여전히 한파라고 합니다.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 그리고 청년층 취업도 한파라고 하는데 서비스업이 고용이 증가됐다는 것이죠. 네. 자, 3면입니다. 3면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현금 비중이 최대 관건이라고 하죠. 네. 결과에 따라 통화스와프 규모 결정한다고 합니다.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 타결가를 4가지 쟁점이라고 보겠습니다. 4가지 쟁점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4가지 쟁점 여기 중심적으로 4가지를 보겠습니다. 한국 대미 관세 협상단 4대 원칙 상업적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감내 가능성, 국익 부합성, 상호 호혜성입니다.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 규모와 조건이 국제 상거래 관행과 부합하고 수익 배분을 균등해야 된다.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을 주장했고요. 두 번째 감내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한국의 재정적, 경제적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지분, 현금 투자 비중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국익 부합성입니다. 한국의 장기 산업 정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돼야 되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 호혜성입니다. 마스가라든지 한미 원자력 협력 등 양국 모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어져야 한다. 윈윈이죠. 서로 윈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동시다발적 협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뜸을 많이 들이고 있었죠. 우리는 솔직히. 첫 번째 현금 투자 비중 최대한 낮춰달라. 두 번째 외환시장 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한. 결국은 통화스와프를 하라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상업적 합리성도 관찰해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의 불확실성이죠. 지금 남아있는 게 트럼프가 갑자기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또 등장하는 게 가장 그죠. 최대 빌런이 누굽니까? 그래서 빌런이 중심에 봤을 때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구윤철은 베선트 한국 상황 이해 하고 있다. 베선트는 트럼프가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래 나오죠. 트럼프가 가장 블랙스완이죠. 가장 불확실성의 핵심이죠. 트럼프. 10년 장기 분할 납부 등도 고른데 3,500불 투자 결정권 확보해야 미국 마음대로 쓰면 원금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판 어플 변수도 공화당 터판 대두 수익 공다고 대두 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두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있죠. 대두는 콩 아닙니까? 콩. 대두 콩이죠. 콩을 짜서 중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엄청나게 수입했습니다. 우리 이제 보통 매주 쓰는 콩 아니죠? 그게 대두라고 생각하는데 대두를 수입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중국 요리에 돼지고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탕수육부터 해서 돼지를 4억 마리를 세계 최대로 중국에서 키우고 있답니다. 근데 콩을 짜서 일부는 두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대두 찌꺼기를 돼지 사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 사료.
그런데 중국이 나름대로 식용유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뭐 짠해서 그런데 중국이 나름대로 그 대두를 자체 많이 생산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 이게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75%가 농민이죠. 예, 농민이 하고 있는데 대두를 수입을 안 하겠다니까 중국에서는 아주 트럼프가 지지 기반도 있고 농민 경제가 흔들리게 되니까 아주 긴장하고 되죠. 트럼프는 시진핑은 히토류에 이어서 그 다음에 대두까지. 요게 이제, 더 나가서는, 미국의, 뭡니까? 미국, 국채까지. 예. 요거는 이제 건들지 않고, 세계를 건들지 않고, 알아서 수입을 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예? 아무리 뭐 겉으로는 뭐 중년이 샀니 해도 뭐 티격태격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관세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이제 시진핑이 뭐겠습니까? 히토류, 대두, 국채까지 이렇게 매입을 멈추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에이펙 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펙 정점. 어떤 투자 방향에서 에이펙이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4천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결이 됐을 때 아마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이제 이건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협상가죠. 협상가고 어떤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협상의 카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아래서 다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스가는 탄탄하다. 미 국방부, 중국 하나오션 제재는 한미 협력 약화시키려는 시도이다. 협상팀 백악관 OMB 국장 면담했습니다. OMB 국장 면담 나왔죠. 또 OMB를 열심히 찾고 있죠, 저는. OMB가 뭡니까? 백악관 예산관리국을 OMB라고 합니다. OMB 방. 자, 한편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협상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군 OMB는 방문해 러셀 보트 OMB 국장, 러셀 보트군요. 폴보트도 아니고 보트네, 보트. 조선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조선업이죠. 예, 조선업. 조선업이죠. 예, 조선업에 메리트가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조선업,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선업 자체가 3D 업종 중에 하나 아닙니까? 3D 업종 중에 하나. 미국인들이 이제, 이 조선업이 다시 리쇼어링해서 조선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AI가 얼마나 감당할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예. 망가져버린 조선업을 다시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가장 노동력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큰 메리트가 조선업이죠.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협상 키맨들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김영범 48시간 내에 너시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말인데요. 예, 여기에 협상되고 나서 에이펙으로 연결되는 수순이 있습니다. 에이펙까지 이시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어떤 강한 시그널이 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3위는 뭘까요? 신용, 3호 신용. 3호 신용, 깜깜이 대출 부실이 내관이랍니다. 제프리스, 월가 투자. 제프리스는 빙산의 일각이다. 제프리스, 월가 투자은행이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확대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요거랑 연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제프리스입니다. 제프리스 월가 투자는. 자, 급팽창한 미 3호 신용이 부실 대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자, 그러면 3호 신용하고 용어가 나왔습니다. 3호 신용하고 SVB 사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신용이라는 것은 사모펀드나 자산 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 직접 대출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유동화 등 다양한 방법도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사모펀드나 자산 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비은행 금융사죠. 사모 신용이 은행권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모신용이라는 게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들 비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신용이 잘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들이 비은행 금융사들 소상공인에게 그렇죠. 이거 갑자기 또 리먼 브라더스 모기지 사건 이게 생각났네요. 모기지가 이제 뭐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자, 직접 대출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유동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대고 있죠. 어디가요? 은행권이 아니라 비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대출뿐만 아니라 매출 채권 유동화 등 하고 있습니다. 자, SVB 사태는 뭡니까?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하였던 국채 가격 급락, 금리 변동으로 국채 급락 등으로 큰 손실을 본 사실을 알려지면서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이죠. 뱅크런이죠. 은행에서 그냥 길게
줄을 서서 대규모 예금 인출을 발생해 파산했다고 합니다. SVB. 그 여파로 미국 내 지역은행 전반의 파산 우려가 키운 사건을 뭡니까? SVB. 2003년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실리콘밸리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사모신용, 제2은행권에 사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시그널. 노이즈가 아니라 시그널에 가깝다. 이게 이제 지금 나왔죠. 담보 불확실해도 빌려준다. 담보가 불확실해도 500억 달러 부채에 있는 차부품사에 제프리스 외상대금 7억 불 인수. 시장 불투명해져 도미노 파산 공포가 있습니다. 지역은행도 신용 불안 커져. 다이몬 바퀴벌레 한 마리 봤다면 근처도. 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이거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뭡니까? 다이몬 바퀴벌레 한 마리 봤다는 근처에 더 많은. 와, 이게 짧은 말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예. 뭡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봤다면 굉장히 빠른데 주위에 많다. 강력한, 그래서 강력한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미 전역 지역은행 부실 대출 쇼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이어서 유럽 증시도 출렁이다. 안전벨트 매자 미 국채로 투자 몰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10월 폭락한 은행 주가를 제프리스가 폭락했죠. 이런 일각으로 자이언스 자이언스 뱅 코퍼레이션도 있습니다. 팽창하는 미 사모신양이 커졌습니다. 다른 형태로 경제 위기 같은 시그널이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 이후 다른 형태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모신용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 지역은행 부실 대출 쇼크가 뉴욕에 이어서 유럽까지 나비효과라고 할까 출렁이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 충격, 시티은행 3.5% 하락했습니다. 투자심리 악화, 고밸류업주 급락, 부실 영향 전방이 번질지 촉각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자,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일어나자마자 어리버리 했었는데, 안전벨트를 매자. 그래서 미 국채로 투자자 몰리자는 거죠. 안전벨트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이게 뭔가 상징적으로 금과 국채가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 저는 갑자기 이제 좀 헷갈렸어요. 뭐냐면은 국채가 어떤 의미로 안전자산이다. 금과 국채가. 왜 떨어지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4.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10년물이죠. 10년물은 전문가들은 4.4% 기준에서 국채가 더 올라간다면은 매수해라 무조건. 4.4 아래로 4.4죠. 4.4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해라. 이런 뭐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4.4로 떨어지지? 셧다운도 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헷갈렸는데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환율하고 국채하고 똑같이 절상절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국채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안 사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5%까지. 연화 5% 이자를 줄 테니까 우리 국채 10년물 사주라 그러는데 알아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뭡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현재는 불안하니까 아주 트럼프가 정부 셧다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채 가치가 올라간 거죠. 올라간다는 표현이 금리가 떨어진다. 나는 이자를 적게 줘도 사람들이 국채 이자를 적게 주더라도 국채를 매입해야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금값하고 지금 온수당 4,000달러가 뛰어넘어갔어요. 미국 국채 금리는 3%로 가치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 국채는 1%, 0.5%도 안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3년물 국채가 몇 프로입니까? 우리 거를 보면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5포인트입니다. 2.5%. 10년물은 좀 더 크겠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 3.9%로 안착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의 중간에 들어왔는데 일부 미국 금융사가 사모신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자동차 부품 업체 파산 등 손실이 확대되면서 실리콘밸리 SVB 사태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 사태가 이어지지 않나. 리먼 브라더스는 좀 그렇고 이 사태로 연결하겠습니다. SVB 사태, 뱅크런, 실리콘밸리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각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자, 43세 재계 8위의 회장이 된 정의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마트 선박 신사업 이끈다는 거죠. 스몰 SMR이 뭡니까? SMR. SMR. 소규모 모듈 그거죠. SMR. 여기 소규모 모듈 원자료죠. 소규모 스몰 모듈 원자료 이렇게 나오죠. 마스가가 뭡니까?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샐러리맨의 신화, 권호가 SK도 한 발 앞당겨 인사 관세 불확실성 조직 개편하겠다는 거죠. 이참에 우려대란 공식 비대면 진료 중단되나라고 했습니다. 급증한 비대면 이용자 20일 비상진료 체제. 뭡니까 이거는. 자, 병원급 우선 중지, 의원급 검토, 미국 마비로 입법 마비로 진료 공백 불가피, 응급진료 수가 인상 준다는 의료 의사대 인력난 의료 지방의료 타격 받으시다. 알겠습니다. 방산특사 강훈식 임명, 이 방산특사 폴란드 잠수함 수주전 급파했다는 것이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정쟁 의료지 국감 뭐 이렇게 나옵니다. 80 AI 투자 정책 몰입도 한우 스테이블코인 이용,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사용료 42% 증가. 내년 지방선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국 GDP 대비 조세 수입 올지라고 봅니다. 세운 발표. 한국의 GDP, 국내 총생산이죠. GDP가 뭡니까?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 총생산입니다. 많이 사용하죠. GNP하고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지난해 13.2%까지 떨어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OECD죠. 38개국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대비 조세 수입이 OECD 꼴찌라고 합니다. 세원 넓혀야 된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GDP 대비 조세 수입 보면 덴마크가 가장 복지국가가 있어요. 덴마크 복지국가 아닙니까? 한국은 13%다. 조세 한국 조세 비율 이렇게 따져 나왔습니다. 자, 3분기 들어 경기 지표 개선 투자 수출 등 빠짐없이 하려고 하죠. 뭐 어떤 글자를 제목만 읽어도 뭐 어떤 분들은 통찰이 될 것 같아서 IMF 한국 급속한 고령화, 재정 압박, 연금 의료비 증가 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토머스 헬브링 아테 부국장 올 정치 불확실성 관세 탓 저성장 내년 저성장이고 내년 1.8% 성장률을 한국에 예측했던 모양입니다. 강보고요. 자, 11호 대책 쇼크랍니다. 가뜩이나 물량 없는데 실거주 강제 전세 사라질 판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7억에 300, 전세가 9억, 그다음 전세 15억. 매매 막히자 임대차 시장 위축, 주거 사다리 무너진다는 것이죠. 주거도 이제 사다리 무너진다. 전세가 시가 마른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역대 최고치 찍은 월세 수지라고 합니다. 서울 전세 물량 23.2%가 감소했습니다. 토지 토호구역 매매 땐 2년간 발목된다. 1주택자, 그러니까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거죠. 사지 않으면서 투자를 위해서 서울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내주는 거죠. 근데 실거주가 2년이 묶이면서 2년간 묶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 물량이 마를 수밖에 없죠. 1주택자 전세대출 DSR도 검토합니다. 정부 대책으로 구매 심리를 억제는 됐습니다. 금리 인하 입주 감소까지 겹쳐서 전세값 상승 압력 지속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은 기존에 있던 걸 올리겠다는 거죠. 전세의 월세 가속 주거비가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전세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모르겠습니다. 유일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에서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어렵게 보는 사람도 있죠. 전세 자금이 몰려 있는 게 800조라고 합니다. 800조에서 800조가 전세 자금에 묶여 있습니다. 이 자금이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을까요? 뭐 대략 800조로 기억합니다. 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800조가 전세 자금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금에 묶여 있습니다. 이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세 제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서서히 이제 월세화가 되겠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800조가 지금 묶여 있다고 하는데 8,000조는 아니고 800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제 전세 자금이 얼마나 묶여 있나 이것도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떠오른 경기권 빼고 중량 도봉 퀴즈 귀찮아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빠를수록 좋다. 여당 보유세 인상 만지작 마지막 세제 부동산 세제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보유세를 인상하겠다. 자, 한국의 보유세가 얼마죠? 보유세가 0.15%입니다. 0.15%.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러프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0.15%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2분의 1가량이 낮다고 합니다. 2분의 1가량이 낮습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는 이러니까 30%, 0.3% 보유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표현하죠. 세제 개편, 세제 전반 범정부 TF 꾸려. 보유주택 수 상관없이 가격 합산한 과세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주택별로 하면 그기 때문에 서울에 똘똘한 한 채만 해도 30억이 넘어가죠. 4, 50가구 지방에 서너 채, 10억, 3억, 5억 이런 거 합산해서 한번 세제를 개편한 합산한 금액 토탈로 하겠습니다. 자, 웰컴 투 월드 뉴스입니다. 시진핑이 나왔군요.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죠. 트럼프보다 시진핑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내주 4중 전에, 4중 전에가 뭡니까? 4중 전에 소비 진작보다 기술 투자에 힘쓰는다. 소비 진작보다. 지금 중국은 디프레이션에 겪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디프레이션은 뭡니까? 쉽죠.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물가가 내려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거죠. 공급량을 뭡니까? 공급량을 소비자가 수요자가 소화하지 못하다는 거죠. 디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은 뭡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올라가고 디플레이션은 상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공산당 4차 전체회의에서 5개년 경제청사진을 보겠습니다. 뭐 4중주 음악도 아니고 4중 전회가 뭡니까? 전회. 제20기 2022년 2027년 공산당위원회 4차 전체회의가 중앙위원과 후보위원회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국가 운영 방향, 당정군 고위 인사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공산당 당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굉장한 힘이죠. 그게 이제 토 세력들이요. 그 전에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참 토 세력들도 있고 모든 그 사람들한테 당원을 쥐어줘서 어디에 모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이겠죠. 모여서 모인 것 자체가 어떤 힘을 이제 첫째 모임 자체가 우리는 탄탄하다. 권력 구조가 빠지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첨단 기술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소비보다도 이제 이거 빠져나가요. 디플레이션 현장인데 디플레이션이 심각하죠. 중국에. 근데 소비 진작보다 디플레이션 그대로 신경 안 써. 근데 기술 투자에 힘을 씁니다. 역시 이 정치가들은 아주 묘하죠. 지금 소비 진작이 안 돼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그걸 수면 아래로 쭉 내리고 투자에 힘을 썼겠다. 대의명분을 심는 거죠. 대의명분. 이게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르죠. 또 불을 끼얹은 거죠.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현재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소비 진작시켜야 됩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도자가? 소비 진작보다는 기술 투자에 힘을 실겠다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로 내리는 거죠. 소비 진작을 수면 아래로 내려서 디플레이션을 감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의명분을 제시하는 거죠. 정치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전쟁 뒤에 산업 혁신 중요성 커져. AI 반도체,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해외 의존 높은 첨단 인프라 투자. 미국 견제 맙서 기술 자립 속도 내고 당정군 고위급 물갈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의식이 좋게야, 그랬죠? 의식이 좋게야 충분해야지, 이나프 해야지 예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다. 의식이 좋게야 예의가 있다. 먹고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아직 디플레이션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기술 투자에서 이게 이제 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중국, 차이나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네가 좀 그것 때문에 나를 정권을 흔들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당정군 고위급도 이제 물갈이 하겠다. 시진핑도 상하이방에서 중간에서 400만을 숙청하고 그랬죠. 상하이방가 무슨 그래서 어부지리로 시진핑이 그 정권을 잡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게 시진핑입니다. 근데 강력한 지도력과 강력한 숙청 400만에 가까운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탄탄하게. 중도에 이상설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시진핑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보십시오. 제가 떠드는 거는 개인적인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요 회복 조짐이 없다. 꽁꽁한 부동산, 중국 부동산도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중국에서는 고도 성장이었죠. 엄청 10%, 15% 이상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아주 5%인가 그렇습니다. 5%도 굉장히 큰 거죠. 미국의 2%, 우리는 0.5%, 1% 그렇게 안 되는데 중국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S&P 내년도 침체에 이어질 것이다. 어디 가요? 중국이. 대형 개발사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로 눈 돌린 트럼프 아주 좀 힘들 것 같아요. 푸틴과 이준의 휴전 담판. 트럼프는 아주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땐 세계 대통령이란 참 이것저것 좀 많아요.
트럼프는 푸틴과 헝가리에서 만나 불명예스러운 정지. 나 트럼프예요. 푸틴과 만나서 헝가리에서 만나서 불명예스러운 unhonorable and this war is terminated. 뭐 이렇게 얘기했죠. 젤란스키와 백악관에서 담판하겠다. 러시아 본토 타격 미사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케냐 야권 지도자 장례식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케냐도 지금 자, 다음 미국의 셧다운 더 길어지나 임시 10번째 부결, 임시 예산안도 10번째. 아주 여기 이제 뭐 크게 경제에는 뭐 한 2%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 2% 내외 경제 효과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작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큰 불확실성이 증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U도 유럽연합도 푸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퇴출 앞당겨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오래 해도 너무 오래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즈니스 앤드 마켓입니다. 방산, 로켓 시장이 활활 특수합금 강자, 세아 풍산 특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역사적으로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관세에 아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뭔가 방산이죠. 방산. 관세는 각국이 할 수 있는 건데 힘에 과시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는 거죠. 근육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는 게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거 1929년에 경제 공황을 봤을 때 관세와 방산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1여당 일본 말고 마이크론 중에서 설수 SK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는 SK하고 그래서 지금 삼성하고 SK가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뜰 수밖에 없어요. 한일 경제협력 유진 공급망 소리였습니다. AI 헬스케어 보폭 넓히는 삼성전자. 또 여기서도 삼성전자의 그 좋은 시그널이 나오네. 미 그레이에서 1,500불. 지금 두 쌍두마차가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4%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혈액으로 암 50여 종 조기 진단, 빌 게이츠 등도 투자한 유망 기업이라고 합니다. 삼성 헬스 플랫폼 연내 1년간 헬스케어 투자하겠다. 글로벌 헬스케어, 이렇게 삼성 바이오. 저희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초창기 쌀 때 근데 좀 저점이 있었죠. 바로 이거다. 이거 사놓고 한 10년만 기다리자 했으면 지금 저는 엄청난 떼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사면 또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례에서는 누구죠? 외국 기업 중에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저점이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죠.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그때 같이 저점이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눈이 빨개져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저점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게 저점이다. 그래서 왕창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때가 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의 그 주식 안타깝습니다. 저점을 인식했었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것을 하나를 실천하는 게 가장 책상 물림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식인 그게 필요합니다. 쫄보 지식인은 필요 없습니다. 자, KT 불법 펩토셈 IC 16개 추가 발견했습니다. 자, 미에서 금 크기 키워라. 미국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탱자가 한국에 오면은 귤이 되고 귤이 일본으로 가면 뭡니까? 조그만 게 뭐죠? 조그만 과일?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은 아직 글로벌 시장의 어떤 거 아닙니까? 꿈을 키우라는 것이죠. K창은 네트워크 1만 미국. 이게 K창 네트워크 1만 명 유혹서 뭉쳤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뭐든지 미국에서 김밥을 팔아도 세계화가 되고 불당면을 팔아도 노래도 마찬가지고 K-팝도 마찬가지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3억 정도라고 인구가 3억인데 3억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창업을 해야 되겠죠. 컵밥도 마찬가지로 일단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미국에서 아무리 미워도 미국에서 뭔가를 해라. 그렇게 소비시장 그것은 뭡니까? 최대 소비국이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미국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미국이죠. 폭풍의 핵 이런 할 수 있는 미국입니다. 아직까지. 자, LMM이 뭡니까? LMM 대규모입니다. SMR이 아니라 대규모 SMR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오픈 AI 모니까 한국은 AI는 K뷰티다. 한국의 AI는 K뷰티. 나약해 이런 생각. 설득력은 있지만 나약해. 한국 네트워크 이미 존재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맛땡김이죠. 맛땡김.
맛땡긴, 이동통 패션은 대국돌이랍니다. 맛땡긴, 치킨 같은데? 예. 아니죠. K-패션 선두주자 맛땡긴, 이르면 내달 중국 본토에 진출하겠다는 거죠. 휠라 부진의 미스터 전전 무신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K-뷰티, 패션 아닙니까? 패션. 맛땡긴. 참 이름이 먹음직스럽네요. 맛땡긴, 킴, 맛땡. 이름이야, 뭐 상표에서 나온 브랜드인데. 노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아니다. 신사가 아니다, 무신사. 맛이 아니라 땡기지 않는다, 맛땡김. 특이해요. 이름도 장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비 K소주붐 나서 맥주 소비 감소율이. K소주붐 수출 나서 맥주 소비 감소율이 넘긴다는 거죠, 오비가. 껌배전 브랜드가 껌배전. 이름도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껌배전. 한국형이죠. 짠! 껌빠이가 아니라 껌배전. 껌빠이가 아니라 껌배전. KIA 격도 성수동. 한강을 끼고 있고, 성수. 자, 서울 성수동 KI웨어 격정지로 떠오른다. 젠틀몬터스, 프리즘, 블루 엘리먼트 등 주요 브랜드가 단순한 매장을 넘어 브랜드와 기술력을 보여주는 초대형 체험 공간을 잇따라서 것이라고 그러죠. 그건 체험 현장은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있습니다. 네. 팝업 스토어? 그거 아닙니까? 팝업 스토어가 체험 현장 아닙니까? 팝업 스토어. 참, 팝업 스토어. 체험 현장 아닙니까? 체험 현장이 팝업 스토어. 아니면 말고, 뭐 중요합니까? 이게. 체험 현장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봐야죠. 또 말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또 찾아봅니다. 알기 위해서. 자, 뉴노멀입니다. 노멀이 아니라 뉴노멀이 된 1,400원대. 환노출 ETF가 더 벌었다. 킹 달러가 가른 ETF 이 환노출이냐 환해지냐 따라서 한 달 수익률 격차가 4배에 달했다. 투자금도 환노출형에 쏠리고 있다는 점. 무역 전쟁, 한미 관세 등 변동성 높아 해지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400원대 유지 환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특이하죠. 환해지 환노출. 여기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다르다 하지만은 1985년 프라자 합의를 항상 요게 이제 프라자 합의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뭡니까? 2085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40년 아닙니까? 40년간. 여기 항상 도사리고 있죠.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한국은 일본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DS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너무 높아요. 절하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변수가 블랙스완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한국 너무 높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 자체가 너무 낮지 않아요? 절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00원인데 이거 너무 높아서 과감하게 1,200원대로 달러당 1달러에 1,400원인데 1달러에 1,200원으로 원화 가치를 높이십시오. 높이는 게 이게 절대적 의미이기 때문에 1,400원에서 1,200으로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가장 두려운 부분이죠. 원화절상. 이 순간 이거는 가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절상 이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내피셜이니까. MS, 닌텐도, 소니 등 투자 첫 글로벌 게임 ETF 나온다. 게임 ETF? ETF? 되네요. ET가, 퓨처, 미래에서 왔다. 그래서 ETF 아닙니까? ETF. 자, 에코프로 20%, 7% 급등했습니다. 30%까지 급등했네. 2차 전지 불안한 날입니다. 왜 이게 올라가죠?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그널에, 에코프로. 아주 투자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주가가 올라갔는데, 매수한 세력이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수 견인해서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겠죠.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개인은 매도했죠. 매도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병폐가 뭐냐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해요. 현금 보유를 못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어디다 투자해야 돼? 찾다. 이리 찾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유 없이 급등하지 않았나. 2차 전지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기 하겠지만은 생각은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개인 생각은. 삼성철 정가 거짓 불확실성. 뉴스가 나옵니다. 집코리아입니다. 광명 하항주공임을 미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항 앞에 내과 같은 곳이 있죠. 여기를 만약에 깊이 있게 파버린다. 하항주공 아파트 앞에 시내가 같은 아주 쩔쩔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거를 청계천처럼 이게 주위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안이면 광명시장이 강력하게 이 하안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잘 모르니까 하안천을 깊이를 깊게 파서 운하가 다닐 정도로 배가 다닐 정도로 창의력 아닙니까? 창의력. 배가 다닐 정도로 운하를 만든다. 하안천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주위 환경이 커지면서 아마 그 하안천이 이제 하안강, 한강이 아니라 하안강, 하안강이 만들게 되면 아마 광명시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뭡니까? 이거는 수도권에서 약간 중심지에서 벌어진 효과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하안천이 제2의 하안강으로 만들어서 청계천처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않을까, 미니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안시에 사는 사람들도 스럽겠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안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흔하게 개울이 흐르고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향수. 갑자기 노래가 멀리했는데 아마 하안천 여기서 핵심은 하안천을 어떻게 하안천이라고 안 하죠? 추천이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안천을 하안강처럼 만드는 그게 미니 신도시의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스피텔 상가 LTV 70%까지 빌라는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빌라를 좀 사라. 빌라. LTV 70%까지 담보 비율 인정 70%. 그러니까 오피스텔 상가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붐이 일어나지 않. 붐이라는 게 그렇죠. 정책이 뒷받침돼서 이번엔 상가 오피스텔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상가가 활성화된다면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12호 부동산 정책 FAQ 비주택은 대출한도 정전대로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이 이제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 뭐죠? 내피셜이죠. 민감하게. 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 50대 사망 정부 전 세계로 60명 소환했답니다. 캄보디아 그렇죠. 하도 많이 나온 기사기 때문에. 근데 한 명 더 죽었다는 게 더 기름을 부을 수도 있죠. 정신질환자 인척 속이고 학력 위조해 병역면허 실형 3번 소금의 처벌이라고 합니다. 요 새끼들 군대를 갔다 와야지. 요 새끼들 말이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자,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죠. 500만 명 찾은 캐대는 인기 500만 명 찾은 국립박물관. 자, golf, do you like golf? I like golf. 전부 여자들이네요. I like 골프가 아니라 golf입니다. 여자들이기 때문에 golf. 그렇습니다. 철의 여인 한송이 커트 통과 최다 신부름. 자, 책입니다. 알고리즘의 결정해주는 시대. 인간은 과연 자유스러운가? 이번 주 베스트 시즌. 알고리즘 포비아.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알고리즘 포비아. 벌레는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난 예술. 발레군요. 죄송합니다. 점 하나 차이인데 벌레와 발레. 흑위의 동반자, 말 역사, 말발굽 아래 세계사. 그죠? 미운 사람 토마토로 만들 수 있다면, 토마토로. 참, 진짜. 10월, 셋째 주 종합 베스트입니다. 책과 트랜스 코리아죠. 사탄 탱고,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서, 철창, 머니 트렌드가 나왔군요. 워버맨쉬, 빠꼬미의 연금부자, 다크 심리아, 흔한 남매, ETF 투자 모든 것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정말로 낙원에서 살길 바랄까?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가 대표적인 뜻이죠. 16세기 말 발간된 토머스 모어의 소설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 유토피아라고 하죠. 당대 사회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어떤 세상에 살고 싶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루이스 브루조와 거미, 나의 친절한 미술책. 이 소설가도 괜찮죠. 좀 특이해. 이제 제의와 헤어질까 해요. 내겐 다른 이야기도 많아. 재활용의 거짓말, 내가 시인이었을 때, 향신료, 인류사의 수놓은 맛과 향 프리즘. 자, 토머스 유토피아를 이제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되겠습니다. 낙원에 살기를 원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말이 많아요. 수술법 표준화, 개복 없이 복강경 간이식, 개복 없이, 수술 자국 없이 복강경, 세계 최초 권위자가. 완벽한 수술 준비로 개복 전환 0점, 기존자 흉터 최소화하고, 경험 적은 의사도 AI 활용해 실력 높여 수술법, 부담 큰 좌간 의식, 세계 최다, 의정 갈등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AI가, 극심한 가려움 환자 60일 수면장애 치료제도 담배 못 끊는 암 환자, 수명 1년 줄어.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운용 보는 투자의 미래를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보는 투자의 미래. 오스카 엑스포가 남기는 GPT-5 시대에 가르치지 말고 맥락을 설명하라. 이런 것이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GPT-5. 심리적. 자, 조직 명음 가를 AX가 뭐죠? 인공지능 전환 혁신자 키우는 것입니다. 입동동입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입만 동동 팀사람. 베네수엘라 전쟁 북소리 이렇게 했습니다. 카르텔 공격한 미국 트럼프 군사행동 가능할까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뭡니까? 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이제 협찬을 받아서 기사를 내놓은 것 같아요. 삼겹살 값을 올리는 건 사장님이 아니다. 요거 이제, 이승호님, 요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삼겹살 값이 왜 올랐을까요? 지난 8월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여름방학 경제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물었다. 미리 내어준 기사를 읽고 경제 기초 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맨 뒷줄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이 튀어나오면 좀 아이들 의견에 틀렸다고 말하지 말라는 선배의 말 기억난다. 역대 정부 소민경제 앞세워 식료품 물가 상승 싫다. 수요 공급 법칙 무시한 자의적인 인상. 건전한 재정 통화 관리. 외환거래. 삼겹살 값을 올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거죠. 빵값을 올리는 게 무엇인가. 머릿속에서 이제 가물가물해요. 어떤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뭘까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죠.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기심이죠. 예를 들자면은 좀 다른 예지만은 노예선 있지 않습니까? 노예선. 배가 노예선입니다. 노예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예선이 있습니다. 노예선. 근데 보통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노예들을 싣고 오는데 중간에 오다가 많은 노예들이 한 2분의 1가량이 죽었습니다. 이거 맡겼던 안 돼. 무지막지하게 막 묶어놓고 밥도 잘 안 주고 그랬었는데 인센티브를 준 거죠. 인센티브. 야, 너 선장, 노예 있잖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아오면은 내가 인센티브를 줄게. 인센티브. 한 명당.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너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그래서 한 100명이면 한 50명밖에 많아요. 1000명이면 500명밖에 유럽으로 노예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더니 한 명, 돈이니까 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명 죽고 99명이 살아왔다는 그런, 맞는지 모르겠어요. 갭 투자가 뭔지 몰랐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소중한 것은 지금 현재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가 가장 만약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100%의 걱정 중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연구에 의하면 4%입니다. 우리는 그 귀중한 시간을 96%의 걱정으로 살고 있어요. 걱정.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10분만 하라고 했습니다. 10분만 걱정을 하는 걱정뿐만 아니라 뭡니까? 걱정이 아니라 통찰이죠. 통찰. 직관 10분만 하고 나머지 90%는 생산적인 일에 써라 이런 말이죠. 자, 12만 전자 기다리는 삼성. 이게 이제 삼성에다가 뭐 했지만 12만 전자가 돼야지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건축 재배박 옥죄는 11호 대책 보완책이 검토된다. 두 번째는 강자 약자 서비스 못 키운다. 세 번째는 생산을 높일 구조의 IMF 거듭적 경고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시큰 토요일입니다. 시큰 경제였습니다. 자, 행복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next Monday. 바이바이. 안녕.